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 모든 게 고요한 집에서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 핸드폰도 아니고 거실에 있는 집 전화. 요즘 누가 집 전화를 쓰냐 싶은데 더 이상한 건 그 시간에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나는 귀찮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참을 울리더라고. 그래서 결국 일어나서 전화를 들었어. 여보세요? 라고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 살짝 짜증이 나서 다시 물었지.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때 들려온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였어. 부드럽고 다정한, 그런데 어느새 잊어가고 있던 목소리. 내 할머니 목소리였어. 할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 중간 머리가 하얘지면서도 뭔가 그리운 마음에 무작정 물었어. 할머니 맞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그냥 웃기만 하시는 거야. 너무 생생하게 들려서 갑자기 내가 눈물까지 났어.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 우리 손주 잘 지내니? 많이 보고 싶었단다.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 나도 보고 싶어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라고 물어봤어. 그러자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가 끊겼어. 문 열어줄래? 밖에 있단다. 중간 내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발이 얼어붙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 집안은 여전히 고요하고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던 할머니 목소리와 할머니 웃음소리만 머릿속을 떠돌아다녔지. 그리고 그때 거실 창문에서 누가 쿵 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마음속으론 아니야, 아닐 거야, 할머니가 일 리가 없어 하고 되뇌는데 두근거리는 심장이 내 생각을 배반하더라고. 그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만이 남았어. 그런데 소름 돋는 건 우리 거실 창문은 아파트 10층에 있다는 거야. 나는 숨을 죽이고 창문 쪽을 쳐다볼 엄두도 못 냈어.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질 않았지. 그런데 그 쿵쿵 두드리던 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 마치 무언가 창문을 뚫고 들어오려는 것처럼. 손주야, 문 열어줄래? 할머니의 목소리가 이번엔 창문 밖에서 들려왔어. 너무 분명해서 귀에서 맴도는 거야. 나는 이제 정말 도망치고 싶었어.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지.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침실 문을 두드렸어. 이번엔 확실히 아파트 안에서 나는 소리였어. 나는 주저앉을 뻔했지. 나는 고개를 돌려 침실 문을 바라봤는데 문틈 아래로 보이는 그림자가 있었어. 느릿느릿 움직이는. 바로 그때 밖에서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 창문은 낮아서 힘들단다. 대신 문은 열어줘야지, 안 그러겠니? 숨을 멈추고 문을 쳐다봤어. 손이 떨려서 핸드폰조차 잡을 수가 없더라. 그 순간 문틈 아래 보이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 다행이야, 갔나 봐. 속으로 안도하려는 찰나 바로 내 옆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등골이 서늘해졌지. 창문 두드리던 소리도 문 밖에서 들리던 목소리도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졌어. 공기가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더 소름 끼쳤다니까. 그리고 갑자기 내 뒤에서 아주 낮고 쓸쓸한 목소리가 들렸어. 손주야, 만나서 반가웠어. 나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봤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 그저 방 안에 남은 싸늘한 냉기와 울리던 전화기마저 끊긴 정막만 남아있었어. 다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는데 가끔 새벽이면 아직도 전화기가 울리곤 해. 하지만 나는 이제 절대 받지 않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그날 이후로 집 전화가 끊기질 않았거든. 전화선까지 아예 뽑아놨는데도 가끔 밤이 되면 전화벨 소리가 울려. 침대에 누워있다가도 갑자기 들리는 그 소리. 처음엔 환청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은 내 핸드폰으로도 전화가 오는 거야. 발신 번호가 집 전화번호로 떠서 심장이 철렁했지. 용기를 내서 받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 그러다 갑자기 희미하게 들리는 숨소리 같은 게 들렸어. 그리고 그 익숙한 목소리. 손주야, 여기 춥다. 문 열어놓으면 안 되겠니?
나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방 불부터 켰어. 그런데 핸드폰 화면이 혼자 켜지더니 카메라가 활성화되는 거야. 화면 속을 봤더니 내 뒤쪽에 희미한 그림자 같은 게 보였어. 할머니. 아니, 정확히는 할머니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웃고 있었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지. 그 순간 알았어. 그건 더 이상 내가 알던 할머니가 아니었어. 나는 필사적으로 핸드폰을 끄려고 했지만 화면은 계속 켜져 있었어. 그리고 그 그림자 같은 형체는 점점 선명해졌지. 희미하게 웃고 있던 얼굴이 점점 괴기스럽게 일그러지더니 뭔가 쿡쿡 웃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손주야, 왜 도망가려 하니? 나잖아, 내 할머니. 나랑 조금 더 얘기하자꾸나. 갑자기 핸드폰의 화면이 꺼지고 방은 다시 적막해졌어. 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있었지. 그런데 그때 내 등 뒤에서 차가운 숨결 같은 게 느껴지는 거야. 손주야, 이제 너도 여기로 와야겠다. 외롭구나. 그 순간 손이 자신도 모르게 방문을 밀어 열고 뛰쳐나갔어. 이제는 뭐든 상관없었어. 그냥 이 공간에서 벗어나야 했거든. 하지만 복도를 달리던 중 갑자기 집안 모든 문들이 동시에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난 거야. 나 혼자 집 안에 있다는 생각에 피가 얼어붙을 것 같았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순간, 그 순간 갑자기 집 안불이 모두 꺼지더니 암흑 속에 갇힌 기분이었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와중에 누군가 내 뒤에서 손주야, 왜 그러니? 나랑 얘기 좀 더 하자꾸나라는 익숙한 목소리가 또 들렸어. 나는 눈을 질끈 감고 그대로 복도 끝 현관 쪽으로 비틀거리며 달렸지. 손으로 더듬어 가며 문을 열려 했는데 아무리 돌려도 문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야. 주변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내가 혼자 아니라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어. 그리고 갑자기 내 귀 옆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어. 너도 여기 남아야지. 잊었니? 약속했잖아.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 하지만 희미한 그림자가 땅바닥에 드리워져 있었지. 내 그림자가 아니었어. 나는 소리를 지르며 재차 문을 흔들었고 그때 문이 갑자기 스르륵 열렸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복도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조용했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가빠서 한참을 복도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지.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드는 거야. 휴대폰을 방에 두고 나왔잖아. 얼른 돌아가서 핸드폰을 가져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집안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도저히 들어갈 용기가 나질 않았지. 그래도 핸드폰 없이 새벽에 밖에 있자니 그건 또 말이 안 되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다시 문 안쪽을 살짝 들여다봤어. 그런데 집안이 이상하게 너무 고요하더라. 방금 전까진 기괴한 목소리며 온갖 소리가 가득했는데 전등이 꺼져 있는 암흑 속이 그저 평화롭게 보일 정도였어. 금방 들어가서 핸드폰만 짚고 나오자 스스로 다짐하며 발을 한 발짝 내디뎠지. 천천히 복도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엔 예상대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 핸드폰 화면이 켜져 있었고 카메라가 내 쪽을 향하고 있더라. 그런데 화면에 비친 모습이 이상했어. 분명히 내 모습이 아니라 날 응시하고 있는 기괴하게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어. 숨이 멎을 것 같았지. 그 얼굴이 천천히 웃더니 핸드폰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어. 손주야,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 여기서 나랑 같이 있자꾸나. 나는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내던졌고 순간 방 안 전체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더니 문이 스스로 닫혔어. 그 이후로 그 방은 절대 열리지 않아. 누구도 못 열더라. 하지만 가끔 문 너머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 손주야, 아직도 날 잊었니?